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함께 공부하게 된 이유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과 동영상 강의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로 인사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이 수업은 그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저에게 말할 수 없고 또 친구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없어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15주 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지 또 교재는 무엇인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 가지 강의 소개와 강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 한국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한국과 자국, 여러분 나라를 비교하고 또 이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사회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총 15주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에는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이해란 무엇인가 또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차별 학습 활동과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에는 한국 사회 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 사회 이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주 2주차가 되면 한국의 지리와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주차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물과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한국의 상징물인 뭐 한글, 한국어, 또 그다음에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이런 것처럼 한국의 상징물들을 학습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는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과 언어에 담긴 사회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5주차에는 한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의사 표현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어의 존대법도 있고 존대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격식체,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것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언제 격식체를 사용하고 언제 비격식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떠한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격식체가 있는지 또는 이런 존대어가 있는지 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주차에서는 한국인의 의식주, 그 변화를 통해 알아보는 현대사회의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한국의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현재까지의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인의 의식주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6주차 시간이 되는 거고, 7주차 시간에는 현대 한국 사회의 생활에 대한 변화와 의식주, 어떻게 전통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떠한 가치관들이 새로 생기고 어떠한 것들이 현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한국 사회 의식주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시험이고요. 중간시험은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주관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관식 시험 문제는 총 25문제고요. 이 시험 문제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 정답을 쓸 수 있는 아주 쉽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 보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시험을 못 보고 교수님 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안 돼요. 자,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9주차에는 한국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한국인 태어나서 돌잔치, 그 다음에 죽을 때 우리가 장례식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한국인의 일생에서 그 단계별 특징을 알아볼 것이고, 자, 10주차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 안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치, 사회,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나라와 경제적인 발전, 또 이 시대에 어떠한 시기들이 문제점들이 여러분 나라에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주차에는 경제 흐름과 발전을 이해한다 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전 과정과 현재 직장 생활, 직장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13주차에는 한국 사회의 여가 문화, 사고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나는 여가 문화의 특징, 또 사회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와 그 구성원들의 여가에 대한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주차에는 한국의 교육 제도와 교육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한국의 교육 제도의 각 단계별로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 나라의 교육 제도와 비교를 통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어떤 점이 나쁜 점인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 기말시험이 있겠죠. 기말시험도 중간시험과 같이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관식 시험 25문제, 그런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두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참여도라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많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 참여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는 중간 레포트가 있고 기말 레포트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과제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간 레포트 하나 정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늘어날 수는 있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재로 공부하게 되는지 제가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